33년 동안 100배 수익을 낸 피터 건딜 투자 전설의 비밀은 안전마진입니다. 피터 건딜 역시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원칙을 충실히 따른 투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면서 피터는 어머니와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방랑자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집은 부유했죠. 맥길 대학교에서 통상학 학사학위를 받고 구직에 나선 피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투자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투자은행 은행장인 외삼촌의 영향이 컸습니다. 외삼촌은 피터에게 투자업은 일종의 도박이며 이왕 도박사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땄고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에서 수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피터가 투자자로 일하는 데 있어서 회계 능력은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슈퍼머니 책에서 피터가 받은 투자에 대한 계시는 놀랍도록 단순한 것이었는데요. 주식이 싼 것은 퍼나 배당 수익률, 이익 증가율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싼 주식이란 그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낮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 주식만이 안전마진을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밴쿠버의 요크셔 트러스트에서 주식 투자자로 일을 하게 되었죠. 건전한 회사이면서도 인기가 없는 업종, 주가 하락이 큰 회사를 찾았는데요. 모험적이고 위험이 높은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크레디트 폰시어를 찾았습니다. 이 지역의 농민 개척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대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이익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캐나다 동부 지역 도시에서 상당한 상업용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이 닥쳤을 때 크레디트 폰시어스는 대출금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많은 농부들의 부동산을 차업했죠. 채무불이행 농부들을 임차농으로 전환시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레디트 폰시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광활한 농지는 물론 그 지역에 묻혀있는 광물의 채광권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매각할 때도 채광권은 계속 보유했죠. 그 결과 크레디트 폰시어스는 1970년대 초에 석유를 포함한 상품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을 때 상당한 가치를 지닌 막대한 광물 자원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레디트 폰시어스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치에서 광물 채광권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권 원가 가치만 재무제표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피터는 마치 사탕 가게에 약탈 허가증이라도 받은 어린애처럼 기뻐했죠. 그래서 피터는 주당 약 43달러의 크레디트 폰시어스를 조용히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막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2달도 안 돼서 크레디트 폰시어스 주가는 25%나 상승했습니다. 피터는 비공식 투자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투자조합은 크레디트 폰시어스 자기 자본의 2%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크레디트 폰시어스의 주가는 65달러까지 치솟았고 투자조합은 그때까지도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식이나 배짱, 자부심 그리고 판단을 요구하는 기회가 평생에 한 번은 올 것이다. 이때 그 기회를 부여잡고 성공한다면 최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다. 크레디트 폰시어스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준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썼습니다. 지금은 이런 특징을 가진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전기차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검투사의 장에 들어들면서 테슬라는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상하이 오토쇼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12개 이상의 새로운 전기 SUV, 세단, 그리고 머슬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머슬카는 고성능 투도어 스포츠카를 말하죠. 자동차 제조업체는 더 빠르고 고급스럽고 기능이 풍부한 전기 자동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당인 공산당은 신흥 산업의 초기 주도권을 사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자했습니다. 기존 글로벌 브랜드와 중국 경쟁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량의 30%가량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폭스바겐은 28개의 모델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절반이 전기차죠. 한 번 충전으로 700km, 435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ID7 리무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BY도 럭셔리 브랜드의 U9 슈퍼카를 처음으로 전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BMW 상하이는 전체 차량 라인업이 전기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7 M70L, XM 레드 라벨, M760LE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마세라티가 자사 최초의 전기 SUV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벤츠도 전기 SUV 1종과 SUV 2종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LMC의 쟁은 말했습니다. 서구나 일본 브랜드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서 EV 개발에 더욱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개입 없이는 해외에서 모델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수많은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생산 능력의 확장과 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격을 인하한 후 이번에는 유럽과 이스라엘 전역의 시장에서 또 다른 인하를 단행했죠. 9.8%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모델 3, 모델 Y, 그리고 더 비싼 모델 S, 모델 X를 포함해서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 집약적인 소형 시리즈 제품을 보다 저렴한 대량 시리즈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 마스터 플랜을 달성해 나가고 있죠. 테슬라의 판매는 중국의 경제 재개로 인해서 증가했는데요. 리튬 가격도 현재까지 57% 이상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고객의 자동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매출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부분이죠.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에너지 사업은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매출 성장은 34.7%의 성장했는데요. 에너지 사업은 90% 이상이 증가한 1.4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죠. 올해 내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테슬라는 4분기 업데이트에서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라스롭에 있는 공장에서 에너지 저장 제품의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강력한 매출 성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 마진도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신차 출시 소식이 없는데요. 모델 3 페이스리프트로 추정되는 차량이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개되었습니다. 2016년 첫 출시 이후에 약 7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헤드램프 디자인 변경과 함께 전면 범퍼가 일부 개선됐는데요. 한층 날렵하고 세련된 분위기입니다. 앞서서 부분 변경을 거친 모델 S나 모델 X와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후면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면부와 유사한 수준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 신형 모델 3는 올해 3분기 상하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첫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킹알파닷컴의 파이낸셜 프로핏 애널리스트는 향후 테슬라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는데요. 테슬라가 2025년경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비롯해서 상당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EPS 성장률이 25%, 24년에는 80%, 25년에는 44%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해 $200, 24년에는 $299, 25년에는 $45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AI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머스크가 회사의 유일한 이사입니다. 머스크 가족 사무실의 책임자인 제르드 버첼이 비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xAI는 비상장 기업인 회사의 주식 1억 주 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머스크는 AI의 통제 불가능한 개발이 사회와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AI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구원과 에너지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투자자들과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알파벳 딥마인드의 전직 직원인 이고르 바부슈킨을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연구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에 오픈 AI를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어려움이 없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면서 기록적인 수의 자동차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수익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42만 2,875대의 차량을 인도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4월 19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테슬라는 주당 순이익이 0.86달러로 예상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의 1.07달러보다 2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저블 알파에서 추정한 자료입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2022년 1분기 대비 22% 증가한 23.8빌리언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금요일 종가는 185달러인데요. 실적 발표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네요. 앞으로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인플레이션은 3월에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경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걸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2월에 6%에서 3월에 5%로 낮아졌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느린 가격 인상 속도를 기록했죠. 2022년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정상이었던 2%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임대료, 호텔 객실, 보험과 같은 서비스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전망할까요? 펀드스트릿의 톰리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새로운 강세장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약세 투자자들이 덫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하락한다면 연준이 재정 여건 완화를 용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화면의 표를 살펴보면요. S&P 500은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 25주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4,750으로 15%가 더 급등할 것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GM 공동 설립자 제레미 그랜담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P 500은 최소 27%가 급락할 것이며 50% 이상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S&P 500이 최소 27% 하락하여 3,00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에야 바닥을 칠 것이라고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모든 대거품이 경기 침체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랜담은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의 갑작스러운 파산이 올해 여러 파국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자산 가격 거품과 고통스러운 붕괴 순환을 지속시키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과 레리 핑크도 올해 후반의 금리 인하 전망에 반대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연준이 계속해서 50에서 75bp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산 기준으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는 대출에 대해 더 높은 이자율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소규모 은행의 실패로 인해 불안했던 1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익을 보고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1분기 이익이 52% 증가한 12.6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두 은행의 CEO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